반갑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특별조치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약칭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2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어떤 목적으로 이게 발효가 되는가 하니까,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또는 정연자의 사망이 되었거나 또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부합되도록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법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어떤 특별조치법 일명하면서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세 차례 됐는데 1978년도에 시행기간을 6년을 두고 시행한 바가 있고, 1993년도에 2년간의 시행기간을 가졌기도 했고, 가까이로는 2006년도에 2년간의 시행기간을 가졌던 이런 어떤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그동안에 알았던 몰랐던 이런 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또는 요령을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한 그런 부동산 보유자에게 이번에 다시 이런 기회가 부여됐다고 봅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대략 10년 단위로 한 번쯤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대략 10년이 지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이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법 조문으로 한번 대략 살펴보고 요약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특조법에 대한 어떤 법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칙까지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아직 8월 5일이니까 아직 그 제정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곧 나중에 나오면은 제 시행령에 따라서 또 구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살펴보면은 조문을 살펴보면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적용 지역과 대상,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로 보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절차, 그 다음에 기속 부동산 및 국유 공유 부동산에 대한 특례, 소유권 등기 명의의 가름 등기, 그 다음에 확인서의 발급, 11조 확인서의 발급이 또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절차 전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어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등기를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되고 나면은 그 자료를 10년간 보존을 해서 혹시 사후에 이의신청이나 기타에 대비하는 얘기고,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최종 그전에도 유효하지만은 그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뒤집어지는 어떤 상이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잘 악용을 해서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든지 행사할 또는 허위를 행사할 목적으로 또는 아니면 이 문서를 위조나 변조했다든지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다든지 타인을 기방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1에서 3호 위에 상기 세 가지에 대한 문서를 그걸 가지고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벌이 셉니다. 벌이 지금 여기 보면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적어도 징역은 1년 이상 살린다는 이야기고요. 벌금으로는 1,000만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리고 이 법은 병가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엄청나게 강한 어떤 그 조건을 벌칙의 조건을 걸고 이 특별조치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확인서나 기타 써주는 사람이 어떤 그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허위 보증서라든지 이걸 작성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으로 취하는 이런 어떤 그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부동산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일반인이 알아야 되는 것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알아야 될 내용 중에는 적용 범위가 있겠고요. 적용 지역이 있겠고, 등기 신청 절차가 있겠고, 그리고 그 확인서를 발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정려,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고, 그리고 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5번 조치법에 적용이 되고, 적용 지역으로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특별자치시 또는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농지 및 임야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오타가 됐네요. 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직할시나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에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입니다. 제한적입니다만 그런 것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범위에 들어가는 적용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 절차로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확인서 첨부가 되겠습니다. 이 확인서를 첨부해서 대장소관청이라면은 시군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변경 복구 신청을 합니다. 이 복구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됐다면은 변경된 대장을 첨부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뀐다. 요래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5번 특별법에 요게 그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등기 원인에 대한 것은 확인서로 가름한다는 거하고 또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 두 가지가 5번의 특별조치법에 어떤 내용이다.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해서 등기 원인은 매매나 정려나 기타 원인으로서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정인을 내세워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도자나 매수자 상대방이 있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단독 신청한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조치법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이 확인서가 되겠는데, 작성인데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느냐라고 하면은 확인서의 보정인은 5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사람 중에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1인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사람은 부동산 소유지 동이나 리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자여야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일정 기간 이상, 정해진 기간 이상, 이 개념은 아직 시행령이 발효가 되지 않아서 과연 얼마나 거주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봐집니다. 요 정도, 네 가지 정도만 알면은, 대략 특별조치법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진행하는 내용이라든지를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점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첨가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상 2월 4일 날
공포됐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